저는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 걸어서. 그러니까 거의 시즌 1부터 거의 단골 손님이셨는데 이제 시즌 2가 되니까 작가님이 되셔서 예, 방문해 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필명은 일단 두망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옛날부터 쓰던 약간 별명 같은 거고요. 그래서 뭐 딱히 뜻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두망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좀 에세이식으로 잠깐만요. 어떤 막상 작가로서의 저를 소개하려니까 조금 그렇네요. 원래 이제 또 예를 들어 직장이나 이런 걸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석대로 얘기하겠는데 그쵸, 오늘은 작가로서 작가로서 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어쨌든 두망이라는 필명으로 지금은 좀 에세이 위주, 그러니까 제 경험 위주로의 글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 제 로망은 소설을 써보는 거긴 해요. 그래요? 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또 세대가 해리포터 세대,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만화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포켓몬, 디지몬처럼 이런 굉장히 큰 세계관을 좀 가진 그런 것들을 좀 동경했던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소설을 쓰더라도 그런 좀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좀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좀 궁극적인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 네, 사실은 에세이는 사실 그냥 뭐 그냥 진짜 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기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아시는 작가님들 중에서도 소설을 쓰는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근데 반대로 그분들은 또 에세이 작가를 조금 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소설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영역? 네, 저한테도 뭔가 분명히 머릿속엔 다 그려놔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고 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은 급한 거예요. 이미 마음은 결말까지 다 나왔는데 이 초반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맨날 관두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엉키고 막 그러죠. 또 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소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출판 쪽에서도 소설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저도 그래서 항상 매번 이제 예전에도 이제 소설을 쓰는 법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들은 적은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냥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서 약간의 로망 같은 것 같아요. 쉽게 도달을 하지 못한 영역 같아요. 저한테는. 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두망 작가님. 네. 두망이라는 게 두더지는 망하지 않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저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보다 뭔가 다른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또 관악톡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보다 몇 개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뒤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두망을 이름을 먼저 썼고 이제 캐릭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관을 말했다 보니 결국은 저도 제가 뭔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귀여운 캐릭터가 있었으면 나를 나타내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로망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근데 이왕 어차피 두망이라는 게 있으니 좀 이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면 이게 너무 이게 와장창 돼야 하나?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이제 두망을 이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끼워 맞춰보자 했었을 때 이제 두망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스몰톡 하는 와중에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오늘 그냥 두더지는으로 가고 그리고 약간 망하지 않아라고 하면 어때요?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몇 년간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은 못하고. 그럼 원래 두망의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릴 때 별명이었거든요. 뜻 없는 그냥 별명? 네, 그냥 이거 그냥 이름을 이렇게 흘려 쓰다가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서 이제 밑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흘려서 부르다가 어쩌다 보니 두망이라고 한 1년 정도 불렸나?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다들 생소해요. 제 이름이 뭐 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이름을 명강을 계속 빠르게 하다가 이게 망강이라는 그게 되고 그러니까 막 망강이 뭐 이렇게 불렀다가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 그 사회시간에 이제 두만강이라는 그 북한에 있는 강의 수업 시간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넌 이제 성이 두야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앞 글자 또 2개만 따가지고 두망으로 하는데 그게 초등학생 때 별명인데 보통 초등학교 때 별명은 그렇게 심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게 말 그대로 뭐 성을 따서 부르지.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별명을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제 오래 쓰다 그러니까 필명 겸 이거 가지고선 저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다 이 이름 활동하다 보니 사실상 이름보다 어쩌면 조금 더 유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좀 더 많은 사람이 아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을 계속 물어봐서 그쵸.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뜻을 만들긴 했죠. 그러니까 두는 영어로서 뭐뭐 하다니까는 망은 바라의 망자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계속 내 꿈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뉘앙스로. 오피셜은 딱 그런 느낌이고. 오피셜은 일단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불리우던 이름 끼워 맞추는. 아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결국 다 끼워 맞추기인데. 그럼 이번 신간도 두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필명이 두망이신 거고 출판사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판사 이름이 오늘도 간책당했다. 오늘도 간책당했다 이시고 또 온라인 서점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도 간책당했다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해요. 그건 그냥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인데 근데 이것도 뭐 얘기를 하자면 좀 흥미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흥미롭지만은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되게 인스타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제가 좀 감명받았던 게 책방을 방문하셔서 그냥 책방 리뷰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책방에 대한 정보라든지 되게 뭐 책방의 규모라든지 뭐 책이 몇 권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정리하셔서 올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게 좀 감명을 받아서 예전에 신대방에 세고살림 있었을 때도 한번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도 간책당했다의 기존의 컨텐츠는 사실 독립출판물 소개라는 컨텐츠, 그러니까 책 리뷰죠.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진짜 남들이 하는 거는 좀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점을 하나 찍든 빼든 하나라도 바꿔야, 그러니까 달라야 해요 남들하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책 리뷰를 하고 싶긴 한데 왜냐면은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할 취미라고 생각을 해서 책 리뷰 계정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유명한 책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명한 책 위주로 대부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반대로 틀어가지고 독립출판물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냥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올리고 좋더라 이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의 타겟은 그때 당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독자를 위해서 그 책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냥 딱 한 명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은 그 책을 쓴 작가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작가를 좀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리뷰는 굉장히 꼼꼼해야 하고 남들이 못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한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좋은 거 못 봤죠 당연히. 왜냐면은 책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 책도 조차 모르는데 제 계정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도 어쨌든 간에 저는 저만의 그게 확고한 게 있었으니까 그냥 이 작가를 감동받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게 있었다 보니 다행히도 그 좀 지치지 않고 좀 한 수십 권은 거의 그러니까 리뷰를 했었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알려졌다기보다는 그 작가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홍보를 해줬죠. 어찌 보면. 근데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책이고 그리고 그런 리뷰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왜냐면은 저도 그때 책을 이미 한 번은 내봤던 사람으로서 그 리뷰가 얼마나 귀한지 알거든요. 그게 한 줄일지라도. 근데 진짜 그때는 손에 안 익어가지고 하나 만들려면 한 거의 일주일씩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이야 이제 활동을 별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엄청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해달라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체에 받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 뜻이 조금 이게 왜곡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재밌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독립서점 뭐 동네 책방을 리뷰해보는 건 어떨까 했을 때도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보니까는 그냥 예쁘게 사진 찍어서 10장 꽉 채워가지고 밑에 이렇게 뭐 감상이나 정보 조금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진짜 객관적인 정보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저 진짜 핑계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책방이 뭐 규모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름만 보고 찾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또 이게 작은 공간들이 사실 한 5평 이하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갔는데 정말 한 10분이면 다 보는 좀 그런 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망했다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를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기보다는 어쩌다가 갈 일이 있으면은 또 방문을 할 만한 데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동네 책방 중에 또 좀 크게 하시는, 특히 지방에는 좀 이렇게 막 주택을 개조해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그냥 찾아갈 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구분을 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쪽 컨셉은 어떻고, 그래서 책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또 앉을 자리는 얼마나 있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한 얼마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좀 보고 가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손이 엄청 가죠. 사실은 뭐 사진 10장 그냥 찍어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색감만 좀 잡아가지고 하면은 사실 훨씬 좋아요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확고한 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안 지치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네, 진짜 대단하신 게 저랑 MBTI가 같아요. 눕히세요? 네. 근데 저는 정말 피로써 사실 진짜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하나 하는데 막 일주일 걸리고 이러진 못하거든요. 막 그래요? 바로바로 막 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네, 인프피가 봐도 진짜 제이 아니신가 할 정도로. 네. 뭐 근데 그런 오해들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좀 P라고 생각하긴 해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아하고 한데도 결국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간책당했다 같은 경우도 생각만 1년 이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시작한 거는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은 어느 날 주말에 책상 앞에 앉은 날이었어요. 네, 그날 그냥 이틀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에 주말 날렸죠. 날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 쏟아 부어가지고 토, 일 다 해서 이제 그 인스타 계정이랑 싹 만들고 첫 번째 것까지 틀까지도 그날 다 잡았어요. 근데 1년을 제가 안 하고 그냥 계속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인프피를 열정적인 중재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 네, 근데 정말 그러니까 뭐 하나에 꽂히면 열정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거에 꽂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열이 좀 오래 걸리죠. 네, 맞아요. 네. 뭔지는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의 서재 벌써 5번째 제가 하고도 기억을 못하네요. 6번째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녹음한 거는 11월 달에 이제 첫 주에 올라갈 예정인데 라디오의 서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책방에 세고서림에 오신 분들이 요 작은 상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궁금했던 질문들을 이제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예쁘게 쪽지를 넣어주셨는데 적어주신 분들은 어떤 작가님이 오실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솔하게 궁금했던 거, 삶에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놔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작가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정말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재미난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뽑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5번을 뽑을 건데 하나씩 네, 섞을게요.
이게 계속 리셋이 되는 건가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거? 안 뽑힌 애들은 계속 누적되고요. 뽑힌 애들은 이제 나가게. 네 맞아요. 하나 뽑아주세요. 근데 학도 있네요. 이거 뭐야? 다 이렇게. 학도 맞는 거죠? 예, 그럼 그럼요. 일단 그러면 또 학이 그래도. 그럼 학을 먼저. 네, 학을. 근데 저거 너무 예쁘게 적었는데? 정말 예쁜 학을 뽑으셨는데 제가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학을. 예. 예. 학을 이렇게 적어. 괜히 골랐나? 뭔가 좀 되게 진지한 사연인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이런 아무 내용 없으면 진 빠질 텐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있어요. 글이 보여요. 너무 막 진중한 거 아니야? 떨리시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떨리는 건가? 예, 이 라디오에서는 제가 편집하지 않아요. 그대로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폰을 나누어 끼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호호라고 해주셨어요. 뭔가 어쨌든 사랑 관련일 것 같아요. 또 학의 대표 그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사랑이 주제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같이 듣고 싶은 노래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그쵸. 저는 그 DPR 라이브에 마티니 블루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로맨틱 힙합 쪽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힙합 쪽에 가깝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여행할 때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여가지고 그 곡을 들으면은 진짜 저한테는 진짜 바로 제 앞에 강원도 바다가 펼쳐지거든요. 강원도를 걸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혼자 여행을 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들려주면서. 네네.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고, 그래서 상대방의 노래도 듣고 싶기는 해요. 이게 사람마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추억에 담긴 노래를 저도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인가요? 들으면 아나요? 아마 근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불러달라고 하기에 설마 그거를 편집 안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뭐 좋은 가사라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를. 그래요? 네. 그거는 좋아하는 이제 가사가 있나요? 뭐 가사? 이게 머리가 하얘지죠? 랩이어가지고 이게 랩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랩이라기보다 힙합인데 그거를 끝에 넣어주세요. 끝에 못 넣나요?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네. 직접 부르시던지 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참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튠도 좀 오토튠처럼 약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바다랑 이게 떠오르지 않은데 오토튠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또 이게 들으면 바다가 떠올라요? 저는 무조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강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한테는 무조건 바다가 펼쳐지는 곡이긴 해서. 노래 제목이랑 가수名한 번만 더. DPR 라이브의 마티니 블루. 마티니 블루 네. 라고 합니다. 네, 들으신 분들 꼭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쪽지입니다. 맞다. 내가 하는 거를 뽑아주셔야죠. 예. 자, 첫 번째는 되게 그래도 수월했죠? 그죠. 이번에 좀 기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책을 좋아했어서 어릴 때부터 도서관 책 빌리기 1등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현실에 치여 책도 멀리하게 되고 그랬다가 얼마 전 웹툰 나의 작은 서점을 보고 다시 관심이 생겨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이런 곳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를 듣기로도 책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있어서 동네 책방이란 즉흥적인 질문입니다. 동네 책방이란
저는 진짜 약간의 옛날부터 좀 저는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그걸 찾았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지방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 상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정말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네에 하나는 고사하고 그쵸? 지역에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로 거의 완전 막 보물찾기의 느낌이었거든요. 지방에 있을 때는. 그래서 지방에 살면서도 상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다고 치면은 그 주변에 저는 이렇게 해서 동네 책방이 뭐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진짜 보물 창고의 느낌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보물 창고 그리고 뭐 보물 찾기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대부분 골목에 있고 그쵸. 작은 공간이고 굳이 찾아가야 하는 데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한 5년 전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항상 갔던 데는 홍대 쪽이랑 마포 쪽이 그래도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홍대 같은 쪽에 제가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면은 엄청 막 골목 하면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동네 책방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일단 설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 그쵸. 근데 요즘 동네 책방이 살아남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더 힘들었죠. 그쵸. 지금 사실 대형 서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유명한 사이트 가서 구매를 하는 게 10% 더 쌀 수도 있고 무료 배송일 수도 있고 맞아. 이런 메리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왜 동네 책방에 가서 책을 사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확고하다 생각하는 게 동네 책방에는 동네 책방이 아니지 책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좀 그러니까 제 이제 출판사 이름과도 관련된 거지만 간책당했다라는 거에 결국 책이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게 저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늘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책이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세고서림에서 보는 거랑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서 보는 거랑 그게 정말 달라요. 느낌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장소에서 제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날에 방문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책이 동일하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동네 책방을 가서 만나는 책들을 보면 그냥 제가 같은 책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주문하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나 그 분위기라든지 그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 경험들도 같이 사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동네 책방에서 그래서 책을 만나는 그 기회가 되게 사실 귀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 저 나름대로의 진입장벽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들어가면은 뭐라도 사와야 할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물론 그쵸. 이제 아닌 분들은 더 많지만 그러니까 구경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 생각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카페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페 가면 커피를 무조건 주문해야 하듯이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의 뭐 매너듯이 그쵸.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방에 방문하면은 무조건 책 하나 정도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책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가끔은 진입장벽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거를 굳이 그 가격에 그쵸. 하는 이유는 그냥 진짜 그 분위기랑 그쵸. 공간 값이랑 뭐 어쨌든 그 복합적인 거잖아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성비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가격과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동네 책방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책방지기의 입장에서도 한 손님 한 손님이 되게 귀하거든요. 하루에 많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어떤 책 있나 구경하고 가실 수는 있는데 간절해요. 오시면 책 어떤 책 사가시려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만나주시고 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자면 이분도 어떻게 보면 세고서림을 오셔서 이제
되게 좋다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두망 작가님도 세고서림의 첫 만남.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 강연했을 때 그 리드 텍스처에서 네. 그 강연했을 때 같이 했었죠. 그 PPT에서 세고서림이 나와서 놀랬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도 동네 서점에 꽤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찾아간 적도 많고 그러니까 꼭 굳이 세고서림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찾아가기까지 할 정도로 애정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네. 세고서림의 첫인상이라든가 세고서림은 어떤 의미인가? 저한테요? 어떻게 보면 단고서님이실 때도 있으셨으니까. 세고서림은 어찌 보면은 저도 그러니까 수십 군데를 가봤지만은 따지고 보면 저랑 제일 가까운 또 동네 책방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인턴 아니신가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네. 저기 이직했습니다. 이직했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친동생 분이시죠. 네. 어쨌든 이제 그분도 제가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작가님의 지금 친가족을 아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고서림에서 의외로 또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뒤에 저 관악독방에서도 어찌 보면은 세고서림 덕분에 만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어진 인연들이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하더라도. 근데 좀 저도 좀 또 인프피 특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다 보니까는 또 이게 약간의 그 낯섦에 대한 경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세고서림은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장벽에 대한 낯섦의 장벽이 좀 낮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시즌 2는 좀 낯설긴 하죠. 여기는 별로 못 와봐가지고. 그래요? 근데 되게 시즌 1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느낌, 그러니까 시즌 1에서 3배 그냥 커진 느낌으로 만들려고 좀 애를 썼죠. 그래서 그 세고서림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좀 느끼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고서림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번째 질문이 끝났고요. 세 번째를 해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상이 있나요? 결혼 꼭 해야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결혼에 대한 뭐라고요? 이상이 있나요? 네. 저는 확실한 기혼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입장이긴 한데 근데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화할 순 없지만은 좀 특히 저희 지금 세대랑 얘기를 나누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한 90%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이 한 70% 이상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또 걱정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결혼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일수록 더 그렇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 2세가 생긴다면 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또 고생은 어쨌든 간에 둘 다 고생하겠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 쪽에서 조금 더 힘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혼주의자긴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2세도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딱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이제 특히 오래 연애한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지니 많이가 지금 딱 이제 뭐 사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어쨌든 남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 쪽에서 생각이 없다. 혹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나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 근데 남자는 또 그게 있다라서 좀 그렇게 좀 계속 갈등하고 있는 커플들을 좀 알아서 친구 중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어쨌든 꼭 해야 할까요?라는 부분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근데 뭐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뭔가 결혼하면 뭐가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것도 있나요? 저는 확실히 그냥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도 그렇지만은 사랑 관련돼서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관악톡방 저거 할 때도 사랑 질문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은 좀 약해서 좀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는 그냥 정말 그냥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정착하고 그냥 빨리 그냥 나도 그냥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도 나만 보고 딱 그냥 그렇게 그냥 안정적인 생활. 네, 사실 사람 관련해서 계속 유목민이었거든요. 물론 뭐 집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계속 유목민인데 어쨌든 간에 좀 정착을 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싶기는 해요.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딱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면 뭐 이 사람이 날 사랑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러한 불안감보다는 진짜 확실하게 서로 사랑한다 하면 뭔가 앞으로 더 그려나갈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더 하고 싶으신. 그렇죠. 어쨌든 결혼은 연애의 뭐 종착점이라고 하긴 좀 요즘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밀당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밀당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러기에도 조금 지쳤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굳이 이제 그러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리시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순간. 제가 어리진 않죠.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아, 그쵸. 네. 네. 제가 많은 거죠. 그건 네, 노코멘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나이죠.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는. 그쵸. 뭐 앞으로 더 많은 나이대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정감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뭐 급하지는 않더라도 저도 이제 어쨌든 5년 안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 친구들은 이제 정말 결혼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좀 빠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제 애들이 다 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못 느꼈는데 그래서 좀 밑에 내려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좀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좀 막연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누나든 형이든 그러니까 하면은 버진로드 서 있으면은 그냥 보면서 그냥 축하하고 그런 감정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친구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하는데 와 내가 저기 서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와 근데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게 좀 무서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말 동안 내려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 계속 우울해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혼주의자면은 뭐 상관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안 게 내가 근데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거를 아직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어요. 저는 이제 불러주는 결혼식이 없어요. 이미 다 가버려서 예전에 한때 딱 그런 20대 후반 때는 진짜 있죠. 연락이 많이 와요. 막 딱 제가 결혼식 예. 근데 한 30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그 빈도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없어요. 이게 다 인스타로 보면 다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슬픈 현실. 네. 자, 4번째. 이것만 다른 것 같네요. 네. 아마 이거는 진짜 초반에 그러면 네.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떡해요. 또 사랑해요? 사랑이 노력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오늘 사랑 특집인가요? 사랑이 노력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저는 100%인데요. 사랑이랑 감정이. 네, 저는 좀 항상 전 노력했었는데 사랑이 노력으로
사랑이 노력 안 하고 돼요? 전 반대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박원의 노력.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예. 노력으로 말이 되니. 예.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한테 대입을 했을 때 저는 노력을 안 하고 된 적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노력을 제 입장에서는 꽤나 한다고 생각해요. 꽤나 해요. 꽤나 하고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걸 안 따져요. 가성비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 있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뭐 진짜 딱히 아무 그런 손익 그런 거 안 재고 그냥 노력할 때 뭔가 됐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몇 번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노력이 안 통하는 사랑이 저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긴 하겠죠. 네, 당연히. 네. 감정이라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노력해도 안 된 것도 있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긴 한데 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그게 또 유지가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지. 네, 아니 계속 나 좋을대로만 살면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은 둘이 하는 건데. 네. 저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노력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마 질문 주시는 분도 그냥 좀 짝사랑을 오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짝사랑을 대입을 하면 사랑이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사랑을 계속 할 거면은 저는 무조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귄다가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아 그냥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행위는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뭐 시작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고 손잡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때부터 노력을 해야죠. 근데 짝사랑도 그러니까 노력인 것 같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릴 때 내가 준 만큼 얻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냥 내가 이걸 줬을 때에 느껴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칭해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짝사랑을 막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꼭 사귀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미 그거는 실패의 확률이 높지만, 내가 이 사람을 노력하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기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사랑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인프피고 조금 집돌이에 가깝고 좀 어쨌든 간에 막 사람 막 엄청 많은 데서 시끄럽고 막 이러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느끼는 건데, 그런 나의 취향이 전부 다 무시되고 그냥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네, 딱 그런 상대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그것도 손익이고 뭐고 하나도 계산 안 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 내 자신 자체가 좀 미순위로 밀릴 때 그때마다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위험한데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어쨌든 간에 내 감정일지라도 쏟아붓고 나야 후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후회도 없고 잘 돼도 별로 후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딱 잘 되고 이제 좀 만나다가 헤어지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완결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후회가 덜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차라리 막 혼자서 막 끙끙 앓고 계속 막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핑계 대는 것보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을 해야 저는 된다. 좀 이꼬르라고도 생각해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사랑은 노력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렇게 했고요. 어쩌다 보니 사랑, 결혼, 사랑만 세 개죠 지금. 자, 마지막 질문은 과연 뭐가 나올지. 아이 컨셉 막해 그냥 다 사랑으로 나와라 그냥. 네. 이것도 또 옛날 거네요. 옛날 거를 근데 또 없애줘야 새로운 게 들어. 이게 뭐야?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C+ 학점 받고 인싸되기 대 A+ 받고 아싸되기.
전 무조건 전자인데요. 10 인싸되기 10 플러스 학점 받고 인싸되기. 네. 왜냐면은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해라고 하면은 차라리 A 플러스 받고 아싸 되는 게 저에 가깝긴 해요. 근데 C 플러스 학점 받고 인싸 되는 거를 못했어요 대학 때. 알지. 오히려 저는 C 플러스를 받고 아싸였어요. 이런 슬픈 이야기가 그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A 플러스를 받고 아싸 되는 게 오히려 저의 성향에 가까워가지고 저는 C 플러스 학점 받고 인싸 되는 건 근데 항상 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억텐이라고 하죠. 억텐만 막 나오고 그러면 더 안 좋아요 결과는 늘. 근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 좀 인싸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조용해지죠.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두와 친구가 된 다음에 다음날에 이제 90도 인사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알았을 때는 좀 당황했었죠. 이게 인프피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프피 그래요. 항상 속에서는 막 내가 연예인 되는 그런 막 인싸의 막 특히 그 청춘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알잖아요. 주인공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지만 맞아요. 실제는 전혀 할 수 없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억텐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억텐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다 소진해 버리면 집에 가야 돼서 무조건 이제 집에 보내줘 진짜. 딱 집에 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싸가 인프피를 그렇게 말을 하던데 생존형 인싸? 그래? 생존형 인싸? 생계형 인싸인가 생존형 인싸인가? 생계형? 네, 뭔가 약간 일을 하던가 비즈니스상 이럴 때 사회적인 노력으로 되게 인싸인 척하지만 집에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어쨌든 간에 저게 조금 더 끌리긴 하네요. 저런 애들을 제가 좀 부러워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부러워했던 MBTI가 MFP. 맞아요. 그거 그거 하나 차이인데 그죠? 네, MFP 제 동생이 MFP니까 보면 그렇게 인싸가 진짜 그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갈 때 낯섦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그 짧은 거리일지라도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자연스러울까 이미 머릿속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MFP인 제 동생을 보면 그게 없어요. 이들이 그렇죠. 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지만은 인사를 하는 순간 체력이 깎여요. 에너지 소모. 에너지가 확 소모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번 이제 대화 나누고 물론 이제 진짜 그 자리에 술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술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이상하게. 술의 힘을 빌면 괜찮은데 술이 이제 깨면 문제예요. 뭐 술이 깨도 뭐 문제랄 건 없는데 그 텐션이 좀 달라지잖아요. 텐션 달라지죠. 텐션 달라지는데 그 딱히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색해하죠 남들이. 어색해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 3-4번의 술자리를 가져야 그나마 이제 술이 깨더라도 반겨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동생이랑 그 뷔페어를 갔는데 앞에 앉아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거 어디서 팔지? 이랬는데 제 동생은 바로 일어서서 그분한테 가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그분의 책을 사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어볼 거면. 아니요. 작가님도 아니었어요. 작가님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냥 방문객. 진짜 독자요? 독자도 아니에요. 코엑스에서
그런 상가에서 그냥 진짜로? 미트프레스 때 예. 그때 앉아있는? 그 앞에 그냥 앉아서 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맞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보더니 일반인을 그냥 가서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러는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벅차네. 나는 못한다 저거. 저도 못해요. 그거는 네. 못해요. 전 작가님 줄 알았죠. 아유 작가님이면 그나마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차를 구경한 척 하면서 물어봤겠죠. 정말 그렇게 타인한테 이렇게 그럼요. 말을 거는 것조차 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부럽습니다. MVP. 부럽죠. 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그래서 5가지의 질문이 끝났어요. 네. 네. 이번에 신간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신간인지 한번. 이번에 나온 책은 사실 2018년도에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갔던 한 37일 정도 이제 전국을 여행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어찌 보면 그냥 여행 에세이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청개구리 스타일이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2018년도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휴학도 했고 그리고 뭐 돈이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유럽 여행을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국내 여행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굳이 국내 여행을 갔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여행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해외여행을 안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행의 시작도 좀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여행 그리고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여행이라는 말에 되게 설레하지도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저는 이제 꼭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행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행은 놀고 먹고 자는 그러니까 딱 그냥 그런 행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여행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책에도 적혀 있지만은 저는 여유라는 단어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너 여유 있나 보다 이러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공격하는 말 같은데 순간. 근데 여유 있나 보다라는 말은 사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긴 해요. 의외로. 여유 너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너무 좀 딴짓 좀만 하고 있으면 여유 있네 보네 하면서 그런 우리는 마감이 계속 있었던 건축학과였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유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제가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남들한테 이제 좀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행 중에서 그런 여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도 했었고 좀 혼자 여행을 또 하다 보니까는 특히 국내고 말이 통한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다 보니까는 좀 오히려 이렇게 겁 없이 그냥 되게 비효율적인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어쨌든 낯선 곳에 가면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국내 여행이었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여행이 좀 일기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배열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조금 반대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여행기들을 보면은 국내 여행기가 그리고 또 많지도 않아요. 약간 국내 여행은 사실 가이드북 위주가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제가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통 여행기가 나오면은 되게 뭔가를 이뤄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을 했다든지 정말 한 1년 동안 막 엄청난 여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컨셉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나지도 않은 그냥 한 달 정도 국내 여행을 간 거를 그냥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보면 어떨까 하면서 썼던 거라서 나름의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서 그래도 그런 책방이나 이런 데 좀 지원을 입고를 요청드렸었고 그래서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뭐 많은 책방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꽤 많은 책방 지기분들이 좀 흥미로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전국에 그래도 지금은 꽤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책 제목이 되게 독특해요. 어차피 사라질 연골이라면.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이것도 이제 책 초반에 나오는데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진짜 친구들이, 그러니까 휴학한다 했을 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행 어디로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애초에는 여행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이제 휴학한 것도 좀 몸이 안 좋아져서, 건강 쪽이 안 좋아져서 했던 휴학이어서 그냥 쉬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행이 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요양을 할 생각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더 일을 했죠. 휴학하고 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여행을 어디로 갈 거니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는 나 여행 안 갈 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월에 휴학을 했고 9월까지 그냥 쭉 또 이제 막 일하면서 또 바쁘게 살다가 9월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뭔가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뭔가 이렇게 되게 여행 쪽으로 멋있는 글이나 되게 이게 멋진 사진들을 보고 갑자기 동해서 떠나야겠다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상식인 건데, 그냥 이제 사람의 연골은 지우개와 같아서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지고 만다라는 이제 그런 단순한 어찌 보면 의학적 상식이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갑자기 떠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다 소모된다는데,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제가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은 닳잖아요. 그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닳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은 어떻게든 써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떠나게 됐던 여행이다 보니,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도 엄청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야, 이거 어차피 사라질 건데 내가 왜 이때까지 그래 이렇게 계속 아끼고, 꼭 그게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내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인프피 특성,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총합했을 때 어떤 제목이 좋을까, 그리고 제목 자체가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행책이다 라는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막상 제목을 보고 이게 여행책이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그렇구나 라는 딱 그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딱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금 제목이 된 어차피 사라질 연골이라면이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이제 건강책이라고 생각을 의외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기라고 하면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런 뜻이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뭔가 제가 딱 생각했던 니즈에 딱 맞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제목이거든요. 맞아요. 표지 디자인도 되게 뭔가 재난 영화 포스터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님께 요청을 드려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저는 뭔가 영화 포스터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좀 모호한 멘트에 좀 찰떡같이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어디 진짜 재난 영화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안에 내용은 순수하다고 할까요? 순수한 여행 이야기랍니다. 순수한 여행 이야기.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엉망진창인 여행 이야기이긴 해요. 국내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을 수가 있는지. 원래 여행의 묘미가 그렇긴 하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어도 완벽하게 통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해 여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피해 여행 되게 많이 해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피해 여행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리고 국내고 아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봤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도시들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조금 집중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 있는 제가 장소들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나 이거 다음에 여기 가볼 때 가봐야지 라는 분들도 많아서 좀 저장해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신다면? 저는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한다면은 딱 있는데,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이 책은 여행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은 더 두려울 수 있으니 국내 여행부터 뭔가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쇠고서림의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네, 책을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올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라든지 네.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이제 작가로서 사실 또 새로운 이야기는 쓰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책도 얘기가 어쨌든 한 2018년도 얘기니까 꽤 오래된 거죠. 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 한번 제가 정말 크게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울증을 좀 1년 정도 깊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딱 코로나 시기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서는 제일 하락세였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이제 운동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킥복싱이라는 좀 더 거칠고 좀 고된 운동이었는데, 이제 그걸로써 이겨냈던 경험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책도 조금 더 딥하게 해서 좀 더 두꺼운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작가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좀 이런 짧은 시리즈 형식으로 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좀 다양하게 그리고 짧게 이렇게 많이 즐겼어가지고 그런 종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킥복싱이나 뭐 예를 들어 러닝이나 저도 참 운 좋게 예전에 바프도 한번 촬영했었는데 그런 경험들로 이런 소규모 시리즈를 구상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책이 그래서 올해 사실 나오는 게 목표긴 해요. 이제 올해가 한 2달 네. 2달 정도 네,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서 어쨌든 첫 스타트는 가능하면은 그래도 올해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제 단기적인 목표긴 합니다. 글은 있으시니까. 네. 뭐 100% 완료가 근데 안 되긴 해서 한 그래도 60%에서 70% 정도는 예, 킥복싱 글은 완성이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책을 쓸 때만 느끼는 건데 항상 그러니까 완료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게 항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 작가들은 늘 대단한 것 같아요. 책을 쓴다는 거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번 책에도 그렇지만은 이번 책은 다행히 근데 일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이라는 끝이 정확한 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했는데, 정말 가끔씩은 저도 다른 책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끔씩 그 마무리를 좀 되게 서운하게, 그러니까 저는 서운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갑자기 끝을 딱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모든 제가 쓰는 책은 그 예를 들어서 끝에 그 마치며 그러니까 에필로그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들에 대한 배려. 근데 그걸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칼같이 끝내